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고렙 멘토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역 2, 3수능 때 353, 44, 특히 수학은 5등급을 받았지만 이제 재수 때는 1, 2, 1, 1을 성적을 받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현역 때는 7시간만 해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이제 재수 때 12시간, 13시간 하루 평균의 순 공부량을 늘려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2, 3 현역일 때는 점수에 엄청나게 되게 연연했었죠.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피드백은 잘 안 들어가고 이제 채점하고 몇 점인지 확인하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혹은 이제 인강 사이트 들어가서 등급 컷 확인이 제일 급급했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수 때는 피드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처음으로 집계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더 정확한 학습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여기서 오는 번아웃이 좀 많이 크고 이제 또 앞으로의 학습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본 후 곧바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곧바로 한다면 뒷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앞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고 분석지 양식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분석지가 제가 했을 때랑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이제 곧바로 빠른 피드백을 위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적어주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모고 분석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했듯이 응시하자마자 바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제가 단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를 그저 운이 좋지 않았다거나 실수해서 틀린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역 때도 그랬습니다. 작성할 때는 최대한 냉철하게 적고 응시 과목당 느꼈던 당시 현장감을 떠올리면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실수 문항을 적는 칸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실수의 유형만 적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할 방안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의 원인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극복 방안까지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부족으로 틀린 문항을 적는 칸에는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평을 넘어 9평 그리고 수능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6평은 끝났지만 9평도 남았으니 제가 시험 전중과 후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험 전과 중은 최대한 실전에 맞추어서 루틴을 점검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 A4 용지 딱 하나 놓고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행동 강령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에는 독서에서 제가 긴장하게 되면 글을 빨리 읽어 이렇게 튕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읽어서 글을 튕기지 않게 정독한다는 것, 그리고 엄매에서 어미랑 접사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유의하자, 이런 걸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의 느낌을 좀 최대한 느끼고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이 내는 문제로 연습하는 기간은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단순히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어영부영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서 응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후를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에 상담받았던 쌤께서 해주셨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2, 3 수능을 준비하는 선배의 태도입니다. 그 선배가 문제를 맞으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틀려야 자신의 약점을 찾을 수 있다고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상적이어서 좀 따라하고 싶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정말 이상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고 이번에 육모를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육모를 단순히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단 수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평 치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6평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바로 분석에 들어가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더 채워 나가야 하는지 그 점을 보완한다면은 이제 수능 가서 혹은 구모도 포함해서 구모 수능 가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처럼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6평 보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좀만 더 힘내셔서 수능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6평 결과는 수능에 이제 뭐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전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이제 육모는 수능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말에 표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이 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